한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시체를 묻고 있던 괴한을 목격하고 괴한은 소녀의 친구들을 모조리 도륙합니다. 공포에 질린 소녀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에 이르지만 잠시 후 화면이 전환되며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제시카 크루즈. 3년 전 여행을 갔다 친구들이 눈앞에서 모조리 도륙당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사건을 겪은 후 제시카는 PTSD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지만 잘 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다행히 취직은 한 건지 그녀의 직장 상사가 제시카를 호출하는데 좀 숭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직장 상사. 원더우먼이 상사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제시카의 직장이란 저스티스 리그였고 제시카 또한 평범한 민간인이 아닌 파워링의 선택을 받은 그린랜턴이었습니다. 그린랜턴 군단으로 인정받을 만큼 제시카는 심성이 올곧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망설임 없이 나설 만큼 훌륭한 히어로이지만 3년 전 사건의 트라우마로 그린랜턴이 아닌 제시카 크루즈로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데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란 파워링도 일개 기계 따위로 여길 만큼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상사란 사람은 자신감을 키워준답시고 다짜고짜 대련을 걸어다니 직장에도 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영화에서 지구가 맞을 위기는 다름 아닌 미래 31세기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1세기의 히어로팀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의 숙적 페이탈 5는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넘어와 난동을 부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제시카 크루즈였고 제시카를 납치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와 전투를 벌입니다. 강철의 사나이 슈퍼맨 데미스키라의 반신 원더우먼 고담의 영웅 배트맨과 미스터 테리픽 미스 마샨이 제시카와 함께 분전하지만 슈퍼맨마저 상처를 입는 31세기의 초과학 기술력의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에서 악당들만 온 것은 아니었으니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의 스타보이가 저스티스 리그를 조력합니다. 강력한 중력 조작 능력과 미래의 정보를 가진 스타보이는 리그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쪽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주원병을 앓는 스타보이는 병을 제어해주는 미래 기술력의 약이 없어 시시때때로 발작을 해댑니다. 기억도 혼란스러워서 페이탈 5의 정확한 목적도 말해주질 못했죠. 그러나 병세에도 불구하고 스타보이가 기억하는 것은 페이탈 5의 목적이 제시카 크루즈인 것, 제시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면 제시카와 묘한 감정선을 형성합니다. 한편 저스티스 리그와의 싸움에서 퇴각한 페이탈 5, 그러고 보면 페이탈 5인데 셋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감금된 페이탈 5의 리더 엠프레스는 동료들에게 환영을 투사하여 빨리 제시카를 찾아 자신을 구출하라 닥달하고 페이탈 5는 조금 난폭한 수단을 써서 메트로폴리스를 테러합니다. 영웅들이 폭탄 테러를 막는 동안 페이탈 5는 몰래 제시카에게 통신을 보냅니다. 이 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며 혼자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말이죠. 제시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말 페이탈 5를 찾아가고 혼자라도 그들에 맞서려 하지만 결국 협박에 이기지 못해 엠프레스를 탈출시키기 위해 페이탈 5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과연 제시카와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개봉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임스 건의 슈퍼맨 다들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슈퍼맨 개봉 기념으로 DC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하나인 팀버스의 최후의 작품 저스티스 리그 vs 페이탈 5를 간략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팀버스는 브루스 틴과 폴 디니, 드웨인 맥더피 등의 명장들이 주도하여 만든 DC 코믹스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할리 퀸을 창조한 등 DC 코믹스와 미애니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는 2006년에 완결된 팀버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저스티스 리그의 후속작으로서 201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팀버스 시리즈가 한참 진행 중일 땐 등장하지 않은 제시카 크루즈와 미스 마샨이 주주연으로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제시카는 이 영화의 진 주인공이고 DC의 슈퍼히어로 걸즈나 DC 리그 오브 슈퍼펫에선 수입 문제로 그려지지 못한 심각한 과거가 제대로 묘사되었습니다. PTSD에 시달리던 제시카가 사람들을 구하고 스타보이와 감정선을 형성하며 점차 성장하고
후반부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린랜턴의 맹세를 읊으며 각성하는 장면까지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제시카는 이 영화의 장점이자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 하나 말할 만한 조연은 슈퍼맨 보셨다면 익숙하실 미스터 테리픽입니다. 조연이라 별다른 서사는 없지만 원조 7인회의 저스티스 리그 얼리미티드에 등장한 수많은 히어로 중 유일하게 영화에까지 출연하고 액션씬도 아주 훌륭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말고도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특히 원더우먼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6탄전을 연출합니다. 옛날과는 달리 사람이 뚫려 죽거나 슈퍼맨의 피를 철철 흘리거나 폭발에 휘말려 죽은 시체 등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영화 시점은 분명 저스티스 리그 얼리미티드 마지막화 이후인데 그 많은 영웅들은 다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유는 비중분배 문제로 생략한 것이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대신 미스 마샨의 힘으로 스타보이의 기억 속 31세기를 탐험할 때 동상으로 많이들 카메오 출연합니다. Nothing like me. 언급상 존 스튜어트는 다른 그린랜턴들과 우주 분쟁을 해결 중이고 호크걸은 사면이라도 받은 거지 고향 행성에 가있다고 합니다. 마샨 맨헌터는 완전히 은퇴한 것 같은데 오리지널 멤버 중 플래시는 행방을 유추할 대사도 단서도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31세기의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얼리미티드 당시 한번 이들과 엮이는 에피소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설정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몇몇 캐릭터들 디자인이 다르기도 하고 얼리미티드 에피소드 결말은 브레이니악 5에게 반한 슈퍼걸이 31세기에 남기로 하는 것인데 이 영화에서 슈퍼걸은 등장은커녕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팀이 직접 영화와 얼리미티드 간 연속상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는 팬들 상상하기에 달려있다고 첨언해 주었습니다. 끼어 맞춰보면 팀버스 미래 시간선이 하나가 아니라 가능성에서 파생된 수많은 분기가 존재하고 슈퍼걸이 만난 31세기와 영화에 나온 31세기는 다른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vs 페이탈 5 끝난 지 10년도 넘은 시리즈가 신작에 나오다니 팀버스의 인기가 체감이 되시는지요? 무척 잘 만들어진 명작이니 기회되시면 꼭 시청 바랍니다. 한국에선 알라딘 등 해외 DVD를 취급하는 사이트에서 블루레이 DVD 구매를 통해 감상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